제 동영상이 지금 남편의 그 죽음에 관해서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해서 꺼집니다. 맨날 꺼져요. 네. 어디까지 촬영했는지 몰라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장 공간 충분하고요. 80기가 정도 남아있고, 지금 에너지 100%입니다. 꺼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꺼지는 거. 네. 그것도, 자신들이 저지른 거, 철저히 은폐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장난질 치는 거, 뭐, 한두 번 당해보는 거 아니고, 수백 번 당해야만 했었고, 아주 익숙한, 농간입니다. 네. 찍을 수 있는 데까지 찍겠습니다. 뭐 100번 꺼지면 100번 다시 찍죠. 뭐 까짓 거. 네. 문재인 대통령만 결단하면 만사 형통입니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잔인무도한 사이코패스에 불과한 검찰, 강자를 위해 철저히 봉사하는 검찰,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검찰 왕국을 구가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검찰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똑바로 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거 이 자리에 4개월 이상 공개했던 대자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청와대 방문 계기해 가지고 저는 대자보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붙일 수 없게 해서 그냥 붙이지 않고 그냥 지냈습니다. 네. 뭐 대자보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2008년 5월 26일 제 남편이 사망했던 날 아침, 발달 장애를 갖고 있던 24살 딸의 순진무관 재롱 덕분에 유쾌하게 웃고 떠들던 양반이 갑자기 했던 말이 여보 나 이상해였습니다. 왜요? 병원에 갈까요? 라고 묻자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라고 대답하면서 누워버리기에 저는 그가 잠을 청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없는 데다가 유쾌한 시간을 보내던 참이었건만 응급실 입원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딸을 재운 후 저도 잠들었는데 아빠가 차가워 라는 말에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똥을 한 자백이 싸놓은 남편의 몸은 이미 차디찼고 코와 입과 귀에서 뽀글뽀글 거품이 터지는 상황이어서 112에 신고한 후 시닥에 알렸습니다. 종로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문 앞에서 제 말을 건성으로 듣고 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30분쯤 지난 후 신우이 남편으로부터 부검을 고집할 경우 우리는 장례 절차에 참여치 않겠다라는 전화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족을 앞세워서 이따위 통보를 하도록 사주할 권력은 검찰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것인데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신우이 남편에게 그런 거 설명 안 했었습니다. 그냥 죽었다는 사실만 통보했었습니다. 또 제가 112에다 신고했다는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참 자백이었죠. 그거는 네 남편 우리가 죽였다는 자백이었습니다. 가족을 앞세워서 이따위 통보를 하도록 사주할 권력은 검찰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것인데 제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입니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은 저에게 가족을 통한 잔인한 통보가 확인사살의 효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지킨 나를 따돌리고 시체 검안서를 형편없이 꾸며야, 조작해야, 예, 장례 절차를, 예, 독살로 죽였다면, 예, 장례 화장해서 저기 하는 거 증거말살이죠. 검찰편에서는 증거말살이에요. 예. 그래서 제 딸의 시신은 이렇게, 예, 멍청하게 남편의 그 시신을 그냥 장례를 그냥 치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딸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예, 또다시 터무니없는 그, 예, 시체 검안서 뭐 부검 결과 가지고 장례 치를 수 않겠다. 올바른 장례 시신 부검 결과 내놔라 그러고 지금, 예, 장례를 안 치르고 있습니다. 제 딸 시신은 아직 동심병원에 그대로 서대문 구청 옆에 있습니다. 예, 2년 이상 지금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체 검안서를 형편없이 꾸며야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조차 미리 통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체 검안서에 제대로 기록된 것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뿐입니다. 사망일자, 예, 시신을 시킨 다음에, 예, 시체 검안이 보여졌나봐요. 그래서 사망일자가 26일에 죽었는데 5월 26일 죽였는데, 예, 5월 27일 죽인 걸로 조작됐고, 사망장소 우리가 어디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 엉터리로, 나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엉터리로 꾸며대야 했고, 네, 사망 원인, 네, 예, 예, 폐부종으로, 예, 터무니없이 꾸며서, 예,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일자, 사망장소, 사망 원인이 모두 엉터리인데, 그 당시 한국 폴리텍 교수였던 신우이 남편은 얼마나 엄청난 분의 청탁을 받았기에 처놈의 사망 원인을 조작하는 범죄 행각에 속수무책으로 딸려 들어가야 했을 것 같습니까? 당뇨에 의한 폐부종으로 조작된 사망 원인이야말로, 예, 한심할 정도로 엉성하고 조잡한 조작을 확실히 말해주는 대목인데, 호흡이 곤란한 폐부종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지 않고 집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던 것이었다면, 예,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이 폐렴에 걸린 딸의 치료를 외면했던 혐의로 아주 요란하게 그 수사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검찰에서는 저를, 예, 철저히 조사해야만 했었습니다. 조사하고도 남죠. 아주 요란하게, 아주 저 있는 대로 망신 줬겠죠. 예. 당뇨에 의한 폐부종으로 조작된, 네, 이거 가족이 앞서서 형편없이 꾸며야 했던 시체 검안서를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 제 남편이 검찰에 의해 살해되는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는데, 범죄 행각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범행의 동기입니다. 1991년도에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했던 남편이 2008년도에, 17년이 지난 2008년도에 살해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네, 서울대에서 사생경을판을 내버리기 위한 준비가, 예, 15년 이상 꾸준히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서울대학에 1992년 9월 30일부터, 예, 쭉, 예, 2000년, 예, 11월까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 그 후에도 또, 예, 대대적으로, 예, 대자보를 붙이고, 예,
거기서 참 대단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사법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대한민국은 깡패왕국입니다 를 선포하기 위한, 그래서 사생결판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조국 민정수석님, 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또 한인섭 검찰개혁위원장님 등등이 저희 부부가 서울대학에서 그 세 분을 비롯한 서울법대 교수들 199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거쳐간 분들은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 또 그 대학에 다녔던 분들,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그리고 교직원들, 저희 부부가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경주했던 것인지를 직접 목격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특히나 그 세 분의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이라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의 죽음은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살인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거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저 불평불만 안 하고 감당하자 하고 작정하고 지금까지 노력하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이고, 대한민국이 국가다운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깡패 왕국에 불과한 검찰 왕국을 확실히 다잡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가다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 행각과 살인 행각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만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저의 질문 및 호소에, 그건 하루속히 고쳐야 할 너무나도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대답을 솔직하게 들려주시는 분은 만날 수조차 없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이하 생략. 이거는 이 대자보를 만들기 전에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쫙 써놓은 대자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다시 옮겨다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거는 여기까지만, 그 대자보를 여기까지만 인용하고 이 뒤에 거를 또 썼던 겁니다. 이 글은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이 자리에 게시했던 내용입니다.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5월
30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학보사 등 41곳에 등기 유송한 상황인데, 가장 보편타당한 정석이 무엇입니까?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도 당연히 공정하게 수사되고 보도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 행각 및 살인 행각은 검찰이 알아서 철저히 은폐하든 말든 제각각 알아서 철저히 침묵하고 묵인하는 불법적인 강행을 앞으로도 여전히 유지해야만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분명히 기회는 공평하고 결과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셨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 남편의 죽음에 대해 신고했을 때 상당 공무원이 대단히 유효적절한 질문으로 문제의 핵심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씩 한 8시간 만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한 2시간씩 4시간 좀 만났을까요?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만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명확하게 이끌어내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유능할 수 있는 정치가 하루속히 정착돼야 한다는 소망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인수위원회의 명의로 결과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불복했기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의문사, 라고 적시된 문자 서류를 받던 그 순간 드디어 공정한 수사가 시작될 것인가 라고 기대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에 일조해야 하고 충분히 일조할 수 있다는 확신 및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제 남편을 살해한 후 신우이 남편을 앞세워서 사주해서 사망 원인을 형편없이 조작했기 때문에 신우이 남편의 솔직한 증언을 이끌어낼 경우 범인과 사망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도 진상규명이 가능한 데다 이게 꼭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사망 원인을 너무 형편없이 조작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뭐 하면 그것이 검찰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전문가의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신우의 남편을 앞세워서 사망 원인을 조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적인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도 진상규명이 가능한 데다 살인은 은폐해지는 또 다른 살인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건만, 아직도 지극히 당연한 수사를 요구하는 제가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낙관해야 합니까? 검찰 개혁 의지든 적폐청산 의지든 예, 국가 권력 주인의 의지가 확실하고 굳건하다면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과감한 결단을 용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검찰 비리 피해자에 불과한 제가 과연 대통령의 결단 및 용단만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는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고 솔직히 말씀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을 장장 28년이나 끈질기게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촛불 정신이 강조되는 마당이 이것만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 요구를 정신병자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간주하는 것이 정상적인 문화일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대책을 스스로 강구하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주인들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정치 및 법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해도 대통령이 결단하기만 하면 대단히 비정상적인 법치 및 정치가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 및 법치로 바뀔 것인가를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냥 대충 그냥 사진 찍기 좋게 그냥 걸어놓으려고 그랬더니 바뀔 것인가를 주도 면밀하게 계산해 보는데 전 항상 과연 바뀔 수 있을까를 항상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면 될까,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제가 알아내야만 했기 때문에 정답이 무엇입니까? 계산해 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결단할 것인가? 역지사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주도 면밀하게 계산해 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결단할 것인가? 것이며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결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혼자 결단할 경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냥 제가 저기 카메라 안 맞추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가 권력의 주인들이 거국적인 전화서 확실히 결단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외로운 결단은 칼로 물 자르기, 칼로 물 자르기. 물을 한번 잘라봐야 도로 가서 붙죠. 불가할 것이라고 진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을 믿어드리지 못했던 것이 그 무엇보다도 미안하고 죄송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위안 정치를 실현하시겠다는 대통령이 다시 나타나실 경우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돕는 길을 진심으로 모색하자고 작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촛불 전국을 통해 국민 권력 주인의 용기와 지혜, 진정한 민주주의 등등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했건만 터무니없는 사법체계와 불법적인 관행에 관한 진솔한 성찰조차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국민적인 각성과 분발을 확실히 끌어내고 싶었던 것인데 대단히 비정상적인 의식구조가 모여서 지극히 정상적인 문화 의식구조를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정체성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결실을 충분히 추수하기 위한 지혜 및 의지를 확실히 발휘할 경우 우리는 제가가 얼마나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통령의 결단만 촉구하지 말자라는 부탁하는 대자보를 만들어서 이게 5월 31일 날 저기 했던 거네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인다인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종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대자보를 여기다가 걸어 놨었습니다. 여기 생활이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이 대자보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방문할 때까지 여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대자보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걸게 해서. 못 걸게 하면은 그저 내 실력 키우자. 그만큼 또 나를 또 더 독하게 제가 노력해야만 되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 남편의 사망 사건 그냥 뭐 증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천세브란스 병원 의사들 시켜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저는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절대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딸은 내가 지킬 수 있지만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지켜주리. 그럴 정도로 이것이 오늘은 지금은 이것만 저기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제가 착실히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유튜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검찰이 내 남편을 죽인 일이 없다면 저는 벌써 명예훼손죄로 그리고 진정서는 많이 냈거든요. 고소장은 아직 안 냈지만 또 무고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저를 기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죄를 탈탈 털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항상 깨끗하게 정직하게 법에서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탈탈 털어봐라 이것들아 하고 외쳐댑니다. 너희들 덕분에 죄 짓고 살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예, 아무튼지 예, 오늘은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